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연락을 할 것처럼 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않는 전남친 때문에 마음이 괜히 흔들리는 순간 말입니다. 잠깐 스토리를 보고 사라지고 좋아요를 남기더니 며칠 동안 조용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말 걸 것 같은 기운을 남기고 떠나버리면 마음도 덩달아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의 태도는 잠깐이지만 여러분의 감정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 뒤에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시 만나라고 권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있었다면 오늘 내용을 천천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여전히 나를 신경 쓰는지 확인하려는 심리. 전남친이 갑자기 SNS를 들락날락하거나 여러분의 게시물을 유난히 자주 확인한다면 많은 분들이 혹시 다시 생각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사실 이 행동의 핵심은 단순한 관심이라기보다 확인 욕구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은 직접 연락을 하는 순간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려 합니다. 좋아요 하나 누르면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올리면 그 사람이 본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이유 역시 비슷합니다. 굳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 수 있으니 본인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 심리에는 미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미련은 돌아가고 싶다는 명확한 의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저 예전에 받았던 관심이 그립고 이전처럼 여러분이 자신을 좋게 봐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의 남자는 확신을 보여주지도 않고 연락을 시도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는 행동하지만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신호는 깊은 감정보다는 확인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놓지 못하면서도 돌아갈 자신이 없는 상태. 연락을 하려다가 멈추고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행동은 대부분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고 다시 함께할 준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면 연락하고 싶어지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떠올리면 또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극단적으로 흔들립니다. 언뜻 보면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불확실함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런 심리 안에는 책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예전의 문제를 마주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 행동을 쉽게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라서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호를 보내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야 본인은 결정하지 않고도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는 여러분에게 진심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감정이 성숙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장을 해도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대화가 금방 끊기곤 합니다. 상대가 가진 불안과 미정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보다 망설임이 더 큽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반응을 기준으로 감정을 정리하려는 상태. 이 유형의 전남친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을 기준으로 마음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하니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차갑게 반응하면 관계가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반응이 나오면 다시 가능성을 떠올리고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에게 불공평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에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마음을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져도 중심이 없습니다. 이 심리는 미련이 있다기보다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감정을 대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계속 평가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상대는 결정을 미룹니다. 결국 이런 유형은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지만 막상 움직여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도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순간에만 흔들리는 감정. 전 남친이 일정한 패턴 없이 갑자기 연락하거나 느닷없이 사라지는 이유는 감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혼자 있는 순간이 되면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이 깊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떠오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진심과는 다릅니다. 외로워서 떠올랐을 뿐 다시 만나고 싶어서 떠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락이 이어지지 않고 흐름이 금방 끊깁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그립다기보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패턴은 반복하기 쉽습니다. 본인은 외로움이 사라지면 다시 조용해지니 여러분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은 관계 재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해소를 위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돌아올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과 충동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마음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생기는 보험 심리. 이 유형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전 남친이 연락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다시 시작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놓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책임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자신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아주 조금 유지하려 합니다. 좋아요 하나와 안부 한마디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에서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안정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진정성이 부족하고 깊은 대화는 피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끌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시 돌아올까 기대하고 상대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에게 불리하고 소모적입니다. 상대가 하는 행동이 적정선만 유지되기 때문에 희망을 완전히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심리는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확실한 의사표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요? 연락이 올 듯 말 듯한 전 남친의 행동은 대부분 명확한 의도보다 불확실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해석하느라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의 심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상대가 다시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인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흔들리는 행동은 관계의 깊은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의도를 해석할 필요 없이 자신의 기준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흔적만 남기지 않습니다. 확실한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한 마음에 휘둘려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자세한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유료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